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도형,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이라는 걸 많이 봤죠. 3학년 때도 뭐 이제 원주각, 중심각, 뭐 현의 길이 이런 거에서 많이 봤고, 근데 이제 그 원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서 이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떻게 이 원을 우리가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로는 원의 방정식 기본,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파악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1. 원의 방정식. 자, 원의 정의부터 봐야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원의 정의는 평면 위에 한 점 C에서 일정한 거리, 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요 C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래서 지름보다는 반지름이 중요해. 근데 저걸 반지름으로 부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왜 반자를 붙여야 되냐,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왜? 원이라는 애가 이 중심이라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이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 조건 위에 있는 한 점을 x, y라고 놓고 이거가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심을 a, b라고 했으니까 얘를 a, b라고 두면요, a, b라는 중심에서 어떤 점,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몰라. 그러나 x, y라는 점에 대해서 길이가 반지름 r이 나오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a, b에서 여기 반지름이 r이 되고 여기 점을 x, y라고 하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쵸? x-a의 제곱 루트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 r. 두 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두자. 근데 x, y가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만들어졌네.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우리는 x, y를 원하는데 여기에 놓는 x, y는 어떻게 놓든지 간에 a, b와의 거리가 r이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심이 만약에 원점 0,0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 넣으면 되겠죠? 얘는 a, b에 0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도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방정식이 표준형. 그러면 한 번에 중심의 좌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도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의 방정식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이 a, b, 여기도 중심이 원점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고요. 예시를 보면은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3인 거는, 그치? 자, 좀 쉽게 알기 위해서는 중심을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편해요. 여기서 이제 빼기가 나오잖아요. 중심이 만약에 2,-1이고 반지름이 3이야? 그러면은 얘를 넣었을 때 0이 돼 라는 걸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3의 제곱, 요 아래에 있는 제곱 꼭 잘 붙여주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는 중심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좀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쉽기 때문에 여기 중심이 원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반지름의 길이 루트 5니까 제곱해서 5 이렇게 되는 걸로 하고 표준형. 그럼 이따가 일반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치? 여기 밑에 뭐 증명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개념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차례대로 구해보시오. 원의 중심, 반지름의 길이.
좌표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얘는 중심 0,0, 반지름은 루트 12. 얘는 중심, 얘가 0 되는 거, 그치? 1, 그렇지, 마이너스 4, 반지름은 4. 얘가 r 제곱이니까요.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자, 얘는 0,1, 반지름은 3. 얘는 마이너스 3,0, 반지름은 5. 너무 쉽지? 너무 쉬워. 오케이. 자, 봅시다.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 너무 쉽지? 너무 쉬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4까지 꼭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2번 중심이 2,3이다. 얘를 넣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5니까 5의 제곱 25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원의 방정식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원의 방정식 정의까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중심이 원점이고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점.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과 중심이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1번 1-1이죠. 중심이 0,0이고 한 점을 알려줬어요. 마이너스 3,4.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심이었고 쓱. 자, 마이너스 3,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로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잡혔고 반지름은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3, 3, 9, 4, 4, 16 이렇게 해서 25 반지름의 제곱. 이해돼요? 예. 0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4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그게 길이잖아. 반지름. 그거에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두 점 A 1,8, 5,10을 지름으로 쓱 그렸을 때요. 이렇게 지름으로 두는데 얘가 1,8 A, 얘가 5,10 B 라고 뒀을 때 지름의 양끝이 이제 힌트가 되겠죠. 그냥 점이 아니라 얘를 지름으로 써줘 라는 거니까. 그쵸? 지름의 그럼 중심, 요 지름의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요걸 아니 이렇게 얘네 둘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5, 2분의 8 더하기 10이 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3,9 그쵸? 3,9가 돼서 자, 식을 써볼까요? 자, 식을 써보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9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해줘야 되는데 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반으로 잘라도 되고 중심을 구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되고 그럼 3,9와 1,8로 한번 해볼까요? 3 빼기 1의 제곱 4, 9 빼기 8의 제곱 1, 루트 이게 반지름. 그래서 제곱해주면은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쵸? 여기 뭐 중심으로 하는 거랑 뭐 이렇게 지름을 반으로 나누는 거랑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번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요런 게 포인트가 되겠죠? X축 위에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중심을 어떻게 잡아보란 얘기야? 그렇지. X축이란 거는 이렇게 있을 때요. 그렇죠? 뭐 X축이라고 있을 때는 얘는 요렇게 하니까 Y는 항상 0이고 X값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은 A,0이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X축 위에 있으니까 X는 계속 바뀌어. Y는 0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두 점 힌트까지 1,1, 3,1
얘네 둘은 지름이라고 안 나왔죠?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중심이 x-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요 a랑 r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두 개야.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그치? 힌트가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풀 수 있겠지. 그래서 1번 방법은 얘를 대입해 줍니다. 1-a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r의 제곱. 얘 대입해 주면은 3-a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r의 제곱. 얘네들을 연립해 주면 되겠죠. 빼주면. 그쵸? 얘네 이렇게 풀었나? 얘네 이렇게 연립해서 풀었죠? 연립해가지고 풀면은 얘는 이제 a가 2가 나옵니다. 그쵸? r제곱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빼기 해주면은 r제곱 없어지고 1제곱도 없어지고 요것만 풀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r제곱이 2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a는 2, r은 루트 2. 반지름이기 때문에 플러스밖에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다 대입해서 마지막으로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 이렇게 써주면은 결론이 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예,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자 a, 0이 중심이고 어딘지 모를 1,1과 3,1을 지난대. 그쵸? 그럼 얘가 중심이 이쯤 있었다고 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1,1에서의 a,0까지의 거리와 3,1에서 a,0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 이거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고 놓고 풀어도 a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쉽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문자가 두 개 있는 것보다 하나 있는 게 더 간편하죠. 생각하기 쉽고. 여기는 운이 좋게 r이 딱 떨어지게 나왔고, 그지? 하지만 문자가 줄어들수록 수학의 계산은 쉽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해돼요? 계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됩니다. 중심에서부터 원 위의 모든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여러분이 접한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주 쉬운 게 되겠습니다. 접한다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를 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접한다? 좌표축에 접한다. 좌표축. 그렇죠. 좌표. 그럼 X좌표와 Y좌표가 있겠죠? 그쵸? X좌표, Y좌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래서 4개를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쓱. 요거 먼저 보면서 갈게요. 자, 번호 써볼까? 1번, 2번, 3번, 4번 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은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어요? X에 붙어 있지. X축에 붙어 있어. 그러면 반지름이 어떻게 돼? 그렇지. X축에 붙어 있으니까 반지름은 그냥 얘가 되는 거야. 중심이 모두 A, B라는 가정하에요. 얘가 지금 A, B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지금 B인 거야. 맞아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옆에 이제 밑에 쪽에 내려가죠? 만약에 A가 플러스라면은 그냥 반지름이 B가 되는 거야. 자, X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X축에 접하고 Y축이랑 좀 떨어져 있다고 치면은 얘가 A, 얘가 B란 말이에요. X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이 B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 원래 r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b의 제곱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얘도 지금 b라는 것 자체를 음수지만 그대로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대신
플러스로 바뀌겠죠, 뒤에 게? 이해됩니까?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도 결국 반지름이 뭐가 된다? B가 된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Y축에 접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에 접하는 거 3번 보면은 얘도 여기가 A야, 요 길이가 B야. 근데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돼요? A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Y축에 접하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접하니까 원 그리기가 쉽지. 원을 먼저 그려야 돼요, 여러분. 좌표를 먼저 그리니까 삐뚤어지잖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접해버리면은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는데 이렇게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A가 반지름이 돼서요.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제곱은 원래 R제곱이지만 A제곱이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생각해서 R만 잘 세워주면 됩니다. 중심하는 건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그러니까 반지름만 잘 구하면 된다. 즉 좌표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을 중심에서 찾을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 접하면 어떡할래? 얼마나 좋아? 중심까지도 꿀입니다. 왜? 여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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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치?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쉬워. 그럼 문자도 하나야. A, B도 안 나와. 이해돼요? 자, 우선은 이렇게까지 큰 틀을 받고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래서 보면요, X축에 접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X축에 접하니까 외워야지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려만 봐도 Y좌표가 반지름이구나 라고 해서 Y좌표가 반지름이 되고요. 그럼 Y축에 접하는 애는 X좌표가 반지름이 되는구나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는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자, 이 위에서는 A라는 것조차 마이너스로 그냥 표현했어. 그러니까 A가 숨은 마이너스인데 얘들은 R을 하나로 그냥 플러스로 통일해놨어요. 자, 봅시다. 아이고. 자, R이 0보다 크다는 가정을 해서 전부 다 써놓은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선생님이랑 한 번씩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라고 하면은 1번부터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1번식 뭐야? 중심의 좌표 뭐야? X 빼기 R 제곱 Y-R 제곱 더하기. 그치?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R 제곱. 그쵸? 2번은 뭐야? 중심의 좌표가 X 빼기 R 제곱 더하기 Y-R 제곱은 반지름 또 R 제곱. Y는 플러스니까. 3번 중심이 -R이네. 넣으면 0대 되니까 X 플러스 R 제곱 Y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 4번은 R, -R 넣었을 때 0 되는 게 포인트니까 X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사분면에 따라서 여기 부호가 바뀌긴 하지만 이것도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참고에다가 별표 하나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직선 Y는 X 혹은 Y는 -X 위에 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R 넣었을 때 R 나와야 되고 R 넣었을 때 -R 넣어야 되고 R 넣으면 -R일 때 R. 그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들은 중심이 이 위에 있다가 발상이 되면 써먹을 수 있고 발상이 안 되고 그냥 그래 해버리면 못 쓰게 되는 힌트입니다. 내 머릿속에 힌트로 넣어줄 거냐 아니면 그냥 하고 넘어갈 거냐의 차이야. 그래서 암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봤을 때 참고가 떠올라야 돼. 원의 중심 좌표축 4개 접해 X, Y는 X나 Y는 -X 위에 있지 라는 게 떠올라야 써먹을 수 있다. 오케이. 자, 우선 한번 그러면은
개념 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중심이 3,4면서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3. 그래서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오케이. 얘도 중심은 2, 마이너스 5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반지름이 2가 되겠죠. 오케이, 4. 자, 얘는 둘 다 접해. 근데 중심이 마이너스 3,3이야. 은 반지름 9. 너무 쉽죠?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림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말로 나와도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중심이 1,2야. 그럼 여기까지 쓰기는 너무 편하지? 자, x축에 접하니까 머릿속으로 x축에 접해 있으니까 y구나 라고 해서 4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중심이 마이너스 5,3이야. x 플러스 5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자, y축에 접해. 그럼 반지름이 x야 해서 25.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3번. 중심이 마이너스 4,4. x, y에 동시에 접해. 아이고, 제일 좋아.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4니까 반지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방금 배웠던 거 그대로고, 자, 이제 새로운 힌트들로 조금씩 주기 시작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1번.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해. 중심이 같다. 그럼 중심이 뭐란 얘기야? 5, 마이너스 3이란 얘기고요. 반지름은 4인데, 그치? x축에 접해. 근데 반지름은 4가 쓰면 안 되겠지. 중심만 같고 반지름은 저기서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요. x축에 접하니까 y, 요거가 반지름이 된다. 절대값 쉬운 게. 그래서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2번.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원래는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힌트 준 게 그 다음에 y축 접해. 이런 말이란 말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중심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지름 구할 수 있어요? 없어. 이때가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우선은 미지수로 놓고 풀 수 있어야 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y축에 접한다는 힌트를 써버리면은 y축에 접하니까 이게 a제곱이다. 오케이? 그쵸? 그리고 나서 그럼 나머지 두 개. 문자 몇 개? a, b 식 두 개. 그래서 1번식은요 1 넣어주면은 1-a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 2번식은요 2,0 2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그냥 b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쵸? 맞습니까? 여기서 문자가 두 개니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제곱이 들어가는 순간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좀 계산이 어려워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전개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제곱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2번은 2번은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그래서 a제곱 우선 싹 사라지고 없애주고 얘도 없애줄게요. 이렇게 없애주면은 지금 얘는 a랑 b제곱이 남는데 얘는 a랑 b제곱이랑 b까지 남아. 그치? 맞아?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소거해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는 요거를 요 a라는 애를 이렇게 넣어서 b에 대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얘를 완벽하게 없애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a라는 문자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a를 만들면
마이너스 2a는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 빼기 2분의 1 b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쏙 대입해주면, 자, 대입해주면, 자, 마이너스 2 빼기 2분의 b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연계해서 더하기 2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b는 0 없어지네. 좋다. 그럼 요거 b제곱도 없어지고 2분의 b제곱이 되죠. 맞아요? 그럼 요거 뭐 b로 묶고 2씩 해주면은 b의 제곱 플러스 4b는 0, b의 b 플러스 4는 0, b는 0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 지워버려가지고 헷갈리는데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x축에 y축에 접하니까 a의 제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 b가 0일 때, b가 0이면 여기다 대입해보면요, b가 0일 때는 a는 1, b가 마이너스 하면은 16, a는 5, b가 마이너스 하면은 a는 5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을 완성시켜보면은 결론적으로 a에다가 5, x-5의 제곱 더하기 b에다 4, y 플러스 4의 제곱은 a의 제곱 25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a의 1, b의 0, a의 1 넣어주면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오케이. 그럼 얘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 1,0 1,0이면서 반지름의 1인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1도 지나고 2,0도 지나는 조그만 원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4 1, 2, 3, 4, 5,1, 2, 3, 4 5,-4에서 반지름이 5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였으니까 한 칸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서 얘네 둘을 또 지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상으로 그려주면. 그래서 얘네 둘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해 있는 원은 두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미지수를 잘 아예 넣고 요걸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주어진 힌트로 중심이나 이런 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풀이가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넘어갑시다. 4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동시에 접한다. 자, 1,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반정식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자,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이것도 원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얘도 그림은 얘가 좀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럼 자, 힌트가 1,2를 지나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X.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1,2를 지나야 돼. 근데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해야 돼. 그럼 여기일 수 있어요? 여기일 수 있어요? 여기일 수 있어요? 아니, 무조건 여기여야만 해. 그래서 일사분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식이 x 빼기 r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 제곱은 r 제곱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죠? 여기를 지난다는 힌트를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1이랑 2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1-r의 제곱 더하기 2-r의 제곱은 r제곱. 전개 쭉 하면은 r제곱 빼기 6r 더하기 5는 0. 그래서 r은 1 또는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1,2를 지나면서 xy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까지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안 구하는 거지만 찾아보자면은 1,1과 또
5,5가 있고요. 그쵸? 반지름의 길이는 R은 1, R은 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더한 거 이거 6이지만, 그치? 이렇게 중심의 좌표까지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요거에서 응용이 좀 많이 나와요. 요 중심을 가지고 노는 것도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 요거 2개씩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